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를 뭐 몇 그램 먹었다 요거에 만족하시기보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죠. 한 가지 형태 또는 식이섬유 뭐 하루 요구량 뭐 25g을 먹으면 뭐 충분히 먹었다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좀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뭐 비타민C 몇 g을 먹어서 나에게 필요한 비타민이 모두 다 공급이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단백질 뭐 몇 그램 먹어서 내 몸은 근육이 잘 만들어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를 먹었으니까 나는 뼈가 잘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한 성분 하나가 내 몸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착각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전체의 숲을 보는 총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자연의 시스템, 인체의 시스템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고 싶은 환원론적 관점이 우리가 많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을 때도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이 떨어지는 약을 먹어서 잠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에 안심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인체는 왜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고 원인 제공하는 나만의 잘못된 습관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혈당만 떨어뜨린다고 해서 당뇨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시스템, 인체의 시스템, 그리고 자연의 어떤 음식들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를 뭐 몇 그램 먹었다 요거에 만족하시기보다 최대한 다양한 식물을 섭취해서 다양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은요 무려 6만 가지 이상의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구상에는 약 40만 종의 식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30만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다양한 식물들을 사람의 소화효소는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사람의 소화효소는 제한적이니까. 근데 이것들을 누가 소화시키느냐? 바로 장내 미생물이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한두 종류 매일 뭐 현미 껍질만 먹는다. 매일 뭐 채소 한 종류만 먹는다. 이랬을 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의 범위도 굉장히 좁겠죠. 장내 미생물이 그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인체에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국의 이 장을 연구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 중에 롬 나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일주일에 30여 종의 식물을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새는 장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누수가 되는 거예요. 집이 하수도 시스템이 누수가 된다. 비가 자꾸 샌다. 누수된다. 그 큰 문제잖아요. 이것처럼 장 점막이 틈이 생겨서 그 장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몸속으로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몸속에서는 깨끗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흘러나오니까 염증이 생기고 면역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은 지금 이제 장 쪽 질환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현대인들이 가공식품을 먹고 또 어떤 편식되는 그런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장누수군 증상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누수가 되는 상태에서 장 상태를 보면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 그리고 장 누수군을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큰 암이나 또 뇌 쪽 질환이나 다양한 만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방산은 총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긴 사슬, 장쇄지방산, 중간사슬, 중쇄지방산, 또 짧은 사슬, 단쇄지방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 중에서 바로 단쇄지방산은 장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단쇄지방산이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대장 상피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대장 상피세포가 점점 작아지면서 틈이 생겼을 때 누수가 된다 그랬죠. 이 대장 상피세포가 튼튼하게 잘 장 점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쇄지방산이 영양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대장 상피세포 건강에 꼭 필요한 것, 이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세지방산이 대장 상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때 일어나는 좋은 일은 바로 염증과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나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문제는 염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 몸은 계속 전쟁 상태인 거죠. 이 염증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세지방산이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면역세포들과 또 장내 미생물과의 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을 가지고 자가면역질환인 크론병을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론병 환자들에게 적당한 채식과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잡식 식단을 제공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당한 채식을 했을 때 이 크론병 환자의 염증 개선율이 92%, 또 잡식을 했을 때는 33%가 억제가 됐는데요. 굉장한 확연한 차이가 있었죠. 또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것도 역시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비건 채식을 했을 때와 또 그냥 잡식을 했을 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건 채식을 했을 때는 무려 41% 정도가 이 관절염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잡식을 했을 때는 4% 정도밖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세지방산이 장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아주 큰 좋은 염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장 누수증후군 같은 또 디스바이오시스 같은 이런 증상이 발견됐다. 또는 만약에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에서 소화가 불편하고 자꾸 가스가 차고 여드름, 변비, 설사, 또 일단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내 장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단세지방산을 공급해서 건강한 장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 미국인들이 많이 먹고 있는 버터나 또 고기에 함께 있는 그런 포화 지방이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염증성 세균을 많이 증가시킵니다. 염증성 세균이 많아지면 이 세균으로 인한 세균 내 독소가 증가하게 되고 장 점막이 느슨해져서 장 누수증후군으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켜서 아주 각종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포화지방들은 동물성 포화지방, 그리고 버터의 포화지방 뿐만 아니라 또 식물성 지방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산패된 지방, 또 트랜스 지방, 마가린이나 마요네즈 같은 이런 트랜스 지방도 역시 결코 좋은 지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방들이 장내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좋은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 동물성 지방이 아니라 식물성 지방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지방도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상태가 더 좋겠죠. 과일에도 지방이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아보카도 같은 과일도 있고요. 또 견과류에는요, 좋은 지방이 굉장히 많죠. 아만씨도 그렇고 해바라기씨 굉장히 좋은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굳이 이제 가공된 지방을 드셔야 될 상황이라면 엑스트라 버진급의 올리브 오일 정도를 추천드리고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